안녕하세요, 학공이 여러분. 오늘은 유서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영상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유서 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제가 그 유서를 읽고 해드리고 싶었던 말을 좀 그냥 해드리기보다는 시로 해드리려고 시를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필력이 좋으셔서 고르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겨우겨우 골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혜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봄에 피어나던 향기로운 꽃도, 여름나기 보낼 때 잠시 나를 웃게 해주던 소나기도, 마냥 밟고만 지나갔던 고엽들도, 한겨울날 내리는 첫눈들도 이제 보지 못한다니 조금 섭섭합니다. 저의 행복만을 바라시던 그대는 제가 행복을 찾아 그대 곁을 떠나도 웃어주시련지, 제가 앞으로 그리워할 모든 것들은 그대로부터 알고 배워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인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대로 인해 행복이란 감정을 깨닫고, 그대의 응원으로 인해 친구라는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줄 동료도 구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병이 있어 보기 꺼림직한 제 팔을 그대는 아무 말 없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대는 자주 볼 수 없어 보고픈 사람, 항상 그리운 사람,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 그대는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 내 짧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선물인 사람. 그대는 이 세상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먼저 가서 미안하단 말뿐인 변명을 그대는 이해해 주시련지요. 그대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그 고운 미소를 지을 때 주름이 생겨도, 허리가 굽어 저보다 작아지는 키도, 저보다 작은 주름진 손도 모두 그리 고울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을 담은 듯한 그대의 눈은 저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압니다. 그대는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줄 때에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새벽 편지가 그대의 마음에 닿을 때 그대의 소중했던 별은 사라져 있겠죠.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시간, 그대 곁에 머물고 싶었던 이 못난 저의 행동들을 모두 용서해 품어달란 말 못하겠습니다. 나 사라져 그대 마음에 비 내리던 날, 그대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화장지로, 더운 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마냥 순수한 흰 첫눈으로 그대 곁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늘 소중히 여기는 영롱하게 빛나던 하나의 수정은 이미 깨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없는 유리조각에 베어 아픈 것보다는 우리의 추억이 수정처럼 부서져 그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이별의 결말은 그대만이라도 해피엔딩이길, 기약 없는 재회, 그 속에서 그대는 나를 잊어 아프지 않기를, 나는 그대와 내가 함께 웃으며 행복한 날만을 기억하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깊고 깊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그대를 고이 기억하며 나름대로 잘 생활하고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단 하나, 가장 빛나던 별, 저는 그 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때를 마지막으로 그대 추억 속에서 잊혀진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인사가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그대란 꽃이 지어갈 때쯤 나는 시간을 거슬러 그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드리리. 행복의 날들 속에서 그대는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그대는 꽃길만 걷기를. 가끔은 내리는 소나기에 우리의 추억을 흘려보내기를. 그대를 생각하는 제 마음을 알아 달을 울려 별을 울려 한 번은 같이 눈물을 머금어 줍사. 그저 순수했던 기억들로 그대는 내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흘러가는 잎들 속으로 내가 문득 떠오를 때 아름다운 서막으로 나를 끝맺어주니 그대는 항상 곱길 바라며 그대는 항상 행복하길 바라며.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한테 쓴 유서인데요. 제가 이걸 읽고 생각나는 시가 있었어요. 이것도 할머니, 90세 넘은 할머니가 쓴 그런 시인데 읽어드릴게요. 90세가 아니라 100세가 넘으셨고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 시예요. 근데 요즘에 되게 많이 듣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바람과 햇살과 나.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그냥 왠지 모르게 이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혜진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름 쓰면서 느끼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서 읽어볼게요. 박그늘님이 보내주신 유서예요. 혼자 남겨뒀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들. 내 생 최고의 선물, 나의 동생아, 누나야. 둘이 살게 된 지는 7년이 다 되어가네. 누나가 중3 때, 네가 중1 때 어쩔 수 없이 둘이 살게 되어서 어른에게 배워야 할 세상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었지. 한날은 네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네 친구들에게 나도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우리 누나 학교 마치자마자 편의점 새벽까지 일하고 4시간 자고 학교 가고 주말엔 식당에서 일하는 거 보면 학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재스러워진다는 말을 했었다고 네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던지 자는 너의 손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왼손으론 입을 막으며 얼마나 꺽꺽 울었던지. 네가 장학금 신청을 하던 날 신청서에 장학금 받으면 뭐 할 거냐 하는 물음에 너는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을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지우개로 이미 적힌 정답들을 지어가며 공부했는데 장학금을 받으면 새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며 지우개로 정답을 지워도 자국이 남아서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서러웠다고 적혀있는 걸 보면서 누나 그날 많이 무너졌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이 누나의 목을 졸라서 항상 숨이 턱턱 막혔어. 낮엔 매일같이 죽고 싶었고 밤엔 너의 얼굴을 보며 매 순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런 한심하고 모난 누나 밑에서 공부도 잘하고 밝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 누나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한번 손 내밀었으면 그 도움을 끝까지 주는 거. 그리고 무조건 건강하기. 그거 2개만 바랄게.
마지막으로 누나의 유서는 절대로 네가 보지 못할 거야. 누나 네가 살아있을 동안은 어떻게든 살 거니까 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나서야 누나가 편하게 갈 테니까 절대 세상에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자 동생아, 나의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해. 축복해. 사랑해. 박그늘님의 유서였어요. 이 유서를 읽고 제가 박그늘님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시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예요. 꼭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늘님이 왠지 봄길 같다는 느낌?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유서, 세 번째 유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내일이면 길었던 여정도 모두 끝나겠지. 참 아등바등 열심히도 살아왔다. 이 글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행위라 생각하니 참 허무하다. 그동안 무얼 위해 나는 이다시도 열심히 달려왔을까? 이 짧은 글 하나 남기려 치열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니 인생 참 더덥다 생각든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누리던 소소한 행복들이 하나둘 생각나는 거 보면 그래도 꽤나 멋진 인생이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끝난다 생각하니 홀가분동한데 조금 무섭기도 한 건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인가 보다. 참 지독히도 외로운 삶이었다. 광활한 우주에 나홀로 버려져 유영하는 듯했다.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혼자 붕 떠있는 기분이 참 별로였다. 어째 나만 빼고 다 행복한 듯 보여 항상 심술을 부렸다. 다 부질없는 바라기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슬프긴 하다. 마지막 가기 전 한 번쯤은 말이라도 해보자 해서 거울을 보고 읍조를 보였더니 새삼 나 부끄럽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슬그머니 거울을 뒤집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참 별로인 사람 같다. 보통 유서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던데 몇 자 적어보다 괜스레 멋쩍어서 포기했다. 이 모습마저도 영 별로다. 다음 생이 있다면 좀 더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심스레 말해본다.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적자니 딱히 할 말도 없고 어차피 나의 죽음에 잠깐들이나 슬퍼하고 곧 있을 텐데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싫다. 아, 난 마지막까지도 쓸쓸하게 가버리는구나. 외로운 삶이여, 이제 안녕. 바로 시를 읽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분의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친구였다면 이 시를 아마 읽어줬을 것 같아요. 정호승 시인의 꽃 지는 저녁입니다. 꽃이 진다고 아예 다 지나? 꽃이 진다고 전화도 없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지는 꽃의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지는 저녁에는 배도 고파라. 제가 세 번째 유서 보내주신 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시였습니다.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네 번째 유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드릴게요. 김다희님의 유서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동화의 주인공처럼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행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 우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끝없이 미워하고 미워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나 싶다. 나는 이날만을 기다렸지만 어쩌면 이날을 가장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내 세상인지라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했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 없이 다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죽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허탈하다. 애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으련만 나의 이 이기심과 우울감이 나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만 겨우 할 수 있는 나이에도 엄마가 나를 버릴까 두려움에 떨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와 이혼하더라도 나를 꼭 데리고 가달라고 울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내 생일, 엄마는 결국 내 손을 떨쳐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 많이 힘들어했고 엄마에게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싶었지만 엄마의 세상에는 나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겨 나를 보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애초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 사랑 따위는 없었기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난 후에 나는 고아나 다름없었다. 내 조울증과 공황장애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하루는 미친 듯이 기분이 좋았다가 또 하루는 이 좁은 방 안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다. 너무 울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내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나는 편두통에 쓰러질 정도로 펑펑 울어도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으니까. 엄마를 잃은 내 집착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그 결과 빵 한 조각도 둘로 나누어 먹던 2-3시간 뜨거운 핸드폰을 붙잡고도 할 이야기가 끝이 없던 사랑하는 친구마저 나의 어두운 면까지 깊게 알고 싶지 않다며 나를 떠나갔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 자신도 나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친구라고 오죽했을까. 그런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내 목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이었으니까. 이제는 내일 아침에 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공허함과 무서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편한 마음으로 깊게 자고 싶다던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 물론 다시는 눈을 뜰 수 없겠지만 이젠 쉬고 싶다.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으니까 이쯤이면 열심히 했다. 엄마,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이유는 당신이었어요. 언젠가 함께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어릴 적 나는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혼자만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당신을 정말 많이 미워했지만 또 가장 사랑했어요. 다음 생이라는 게 없길 바라지만 만약 내게 다음 생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그때도 당신 딸로 태어날래요. 그땐 꼭 같이 제주도 가요. 김다희님 유서였고요.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다혜님의 상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이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읽고 되게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 다혜님한테도 힘이 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 다음 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서는 박소현님이 보내주신 유서예요. 오늘 아침은 속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속 아프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야채죽이 너무 먹고 싶더라. 근데 내가 만들었더니 항상 그 맛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먹지 못했어. 점심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었어. 그냥 퍽퍽한 빵을 억지로 꾸역꾸역 삼켰는데 가슴이 체한 것처럼 먹먹했어.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불 꺼진 방이 너무 무서웠어. 내가 6살 꼬마아이가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서 갑자기 전화를 걸었던 거야. 그때처럼. 이번에도 떨어졌어. 오늘 문자를 받았어. 불합격이래.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를 악물고 준비했던 내 커리어들이 땅바닥으로 흩어진 기분이었어. 내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해서 부모님 선물을 뭘 사드렸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게 없다 생각했던 나를 비웃듯이 들리는 친구들의 말에 내 몸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리고 미안했어. 엄마 아빠한테.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넘어졌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어. 힘이 다 빠져버려서 밑으로만 가라앉는 느낌이야. 나를 어렵게 키워준 우리 엄마, 아빠. 졸라 메어진 허리끈은 커가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 뱃속을 파고들었지. 밤새 힘들어 담배를 불고 눈물을 훔치던 아빠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해. 내 옷은 그렇게 잘 사면서 자기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사던 엄마를 기억해. 그리고 그런 엄마, 아빠를 원망했던 나를 다시 원망해. 어른이 되니 알겠더라.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더 힘이 들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해. 정말 너무도 사랑해.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도 못나고 이기적인 딸이라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한테 주는 게 커다란 상처뿐이라서. 내 인생이 짧아서 그런지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전해야 하는 편지인데 사랑한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인데 남기는 말이 다 상처가 될 걸 알고 있기에 다 남지를 못했어.
내가 떠나면 이 편지를 꼭 불에 태워줬으면 해. 아니면 아예 엄마 아빠가 이걸 보지 못했으면 좋겠어. 지금 떨어진 내 눈물 자국의 색깔이 엄마 아빠의 가슴 속 진한 멍 자국이 될까봐 무서워.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겪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엄마 아빠만큼 차지하진 못할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대였음을 나는 잊지 못할 거야. 잊지 않을게. 그대들의 작은 나무가. 저도 20대 중후반에 수험생 생활을 좀 나름 오래 했었어서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유서였어요. 제가 소연님 글에서 장미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입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러니 그대 말해줘.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소연님이 듣고 조금 생각도 해보시고 힘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유서입니다. 내 나이 30.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고 월급 받으면 할머니 용돈도 드리는 손녀가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 너무 많이 울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다고 화내지도 말고 내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해드린 거 없이 이렇게 가서 죄송해요, 할머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갈 때 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잖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도 살고 싶지 않았어. 죽지 못해 산 것 같아. 정말 잘 버텼지. 할머니 거실에 계실 때면 정말 숨죽이고 조용히 운 적도 많았어. 아빠가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나한테 아빠는 내 전부였잖아. 근데 나 무섭기도 하지만 행복해.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아빠 곁으로 갈 거니까. 아빠한테 가면 나 많이 혼나겠지?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아빠랑 할아버지랑 만나면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할머니 다리 아픈 거 내가 다 가지고 갈게.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 할머니. 고모부, 고모, 작은아빠, 작은엄마, 사촌오빠, 사촌동생들 모두 너무 고맙고 사랑해. 내 친구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고 사랑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 유서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오르탕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인데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시예요. 힘을 드리려고 가져온 시라기보다는 그냥 떠올라서 읽어드리는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가끔은 뭔가 공감 가는 시를 봐도 힘이 나니까 유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서 이번이 그 다음 유서 읽어볼게요. 이 순간도 무섭다. 목을 메고 숨통을 가두고 살을 베는 이 순간이 무섭다. 허나 나는 매일 무너진 감정선이 온몸을 짓누르는 걸 느꼈다. 그보다 무서운 건 없었다. 행복했던 시간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 정말 미안해요. 내 쓸쓸함이 옮을까봐 떠났습니다. 내 슬픔이 물들까봐 떠났어요. 차라리 혼자가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서름의 이유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행복했던 이유와 슬펐던 이유도 현재 미친 듯이 괴로울 뿐 우울은 내 삶을 집어삼켰다. 행복하지 못하도록 늘 곁에 머물러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어린 시절이다. 늘 구석에 숨어서 어른들을 지켜보던 나에게도 웃는 시절이 있었다. 유일한 내 편 할머니와 바다 노을을 보며 찬송가 동요를 불렀다. 우리 손녀 참 예쁘다. 사랑해. 10살이 된 해에 내 편이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곁에 없단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외로워 보였는지 매일 꿈의 모습을 보이셨다. 나를 지키고 솔직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눈치가 빠른 게 제겠지. 어린 나이에 어른을 이해해야 하는 나의 짐이 내 키보다 컸다. 딱 20살까지만 살고자 했다. 더 몇 년이 흘러버렸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평생을 호소해야 하는 인간이라니 내가 태어날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다른 별에 태어나야 했을까? 모든 것이 칼날로 보였다. 눈물을 닦는 휴지조차도 아팠다. 숨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다오 라며 매일 기도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위해 조그마한 침대 하나만 주세요.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모두 안녕. 이 유서를 보고 시보다는 뭔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뭐 기독교나 이런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어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유서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유서예요. 엄마에게 19살밖에 안 먹은 어린 나이에 혼자 떠나려니 불안하고 걱정이 돼.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울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속썩여서 웃을 일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맘처럼 되질 않았네. 공부 포기하고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서운해한 거 알아. 그래도 내 딸은 잘할 거라 믿는다고 없는 형편에 쟁반까지 날아가며 꾸역꾸역 시켜줬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있어서 엄마에게 많은 것을 앗아간 것 같아. 엄마의 청춘과 엄마의 자유 그리고 엄마의 행복도 나만 없었으면 아빠랑 이혼했겠지?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또 엄마의 고운 손이 푸석푸석해질 일도 없었을 거고 온몸이 쑤신다고 파스 붙일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면 엄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자식 낳고 항상 아름다웠을까? 난 항상 엄마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잘못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아빠가 욕을 하고 때리면 나 혼자 방에 앉아서 울음소리가 새 나갈까봐,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입 틀어막고 많이 울었는데 왜 그때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맨날 엄마가 돈 없어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 돈 많은 엄마든 돈 없는 엄마든 그냥 우리 엄마면 다 좋았어. 나에 대한 거면 무엇이든 관심 가져주는 엄마가 좋았고, 아직 엄마 눈엔 어리다고 별것 아닌 것에 걱정해주는 엄마도 좋았어. 내가 쓰는 말 배우고 싶다고 알려달라던 엄마도 너무너무 좋았어. 이제 와서 귀찮다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던 내 자신이 밉다.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다고, 사실은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는 걸. 엄마는 알까? 이렇게 쓰고 나니 나 정말 못된 딸이네. 많이 후회된다. 그래도 내가 엄마 곁에서 사라지면 남은 엄마의 인생은 지금보다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아. 더는 쟁반 나르지 않아도 되고 아빠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도 돼. 이번엔 먼저 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가 독서실 앞에서 혹여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묵묵히. 그러니 엄마는 조금만 슬퍼하다가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 혼자서 기다리는 동안 해주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 생각해 놓을게. 엄마, 딸램 머리 안 좋아서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먼저 가 있는 못난 딸 보고 싶다고 빨리 오지 마. 꼭 다시 만나는 날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 풀면서 밤새 얘기하자. 몇 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네. 참.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아름다운 우리 엄마 사랑해. 항상 미안한 지윤이가. 지윤님 유서 잘 읽었습니다. 지윤님 유서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 이번에도 역시 읽어드릴게요.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입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태연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이게 읽어드리고 싶었던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서를 제가 준비한 유서를 다 읽어보았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좀 솔직하고 담백한 유서들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저 또한 유서 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많은 유서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도
쓰는 것만으로도 많이 느끼고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유서읽기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되게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죽고 싶은 건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가 좀 명확해지거든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서읽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